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가볍게 하고 싶지 않고요. 아버지가 쌓아오신 명성, 그리고 저희 집안, 골프 집안이라고 그거를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좀 진실되게 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저는 가장 목표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아카데미를 하시다 보니까 분석 장비들도 나오고 레슨 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스윙 코치, 숏게임 코치, 트레이너, 뭐 영양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느끼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지 너가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거에 공감을 못했고요. 사람이 하니까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 가서 PGA 투어 현장을 보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코치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좀 더 전문화, 체계화가 돼야 된다는 걸 진짜 많이 느껴서요. 실제로 거기서 배운 것들로 이제 한국에 와서 코칭을 시작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레슨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미국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코칭하는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손재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감각들도 더 이제 한국 코치님들이 좋다고 보고요. 이제 한국 아카데미 이제 시스템이 24시간 거의 붙어 있거든요. 자는 시간 빼놓고. 그게 이제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질보다는 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아카데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아카데미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코치님하고 선수랑 1대1로 시간을 정해두고 항상 1대1 개별 면담, 개별 레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스튜디오 레슨도 많아지고 1대1로 레슨하는 그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경우 프로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스텝 코치를 뽑는다 그래서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비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를 했어요. 문자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처음에 이제 연락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경훈 프로한테 계속 제가 부탁하는 것도 시즌 시합을 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시합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경훈 프로한테도 이제 얘기도 못하고 스티븐 스위니하고 연결도 안 됐었는데 무작정 가서요, 퍼팅 그린에 서 있었어요. 월요일날 공식 연습일에.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만 보고 퍼팅 그린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너가 이제 스티븐 스윈이냐, 근데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퍼팅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다, 어저께 비행기 타고. 굉장히 이제 놀랬거든요. 실제로 연락도 안 됐는데 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쫄랐어요, 가르쳐달라고. 흔쾌히 그때 이제 그래? 그럼 한번 따라다녀봐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요, 인사만 하고요, 옆에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자기 정보를 선뜻 주지 않았고요. 약간 거리두기? 저는 사진만 찍고요. 이제 선수들 어떻게 연습하는지 제가 그냥 나름대로 노트에다 적고 공부를 했었고요. 살짝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내가 한 연습 봤어? 이 선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연습을 시킨 거야 라고 한 6개월이 될 때쯤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아 적고 영상 찍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녹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더 같이 선수들하고 인사도 소개해주고요. 자기가 뭘 가르쳤는지, 뭘 중점적으로 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돼서 한 3년 정도 같이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티븐 스위니가 거절했으면 저도 이제 약간은 좀 붕 떴을 수도 있고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오케이를 해줘서 한 1년, 2년 정도 가까이 쉐도잉을 하면서 선수도 이런 습관이 있고 저런 습관이 있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저렇게 코칭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온 거죠. 그 미국의 이제 선생님들은 월화수까지만 있어요. 월화수가 딱 지나면 모든 코치님들은 자기 이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선수들만 4일 동안 이제 혼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시합 장소에 있었거든요. 스티븐 스위니와 이경훈 프로가 이제 일을 하는 걸 옆에서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목금토일 어차피 시합 장소에 있으니까 이경훈 프로랑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고 받았고요. 이제 제가 뭘 가르쳤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옆에 지켜봤으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주고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성재 프로는 퍼팅 레슨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1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임성재 프로한테 피드백 주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뭐 몇 개월 이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임성재 프로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 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 좋은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이제 얘기를 하면 오른손이 조금 가끔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약간 클럽이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스트로크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훈 프로는 셋업이 가장 중요했어요. 네. 셋업 때 이제 그 어깨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 틸트가 기울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 기울기에 관한 거, 올바른 셋업에 관한 거를 스티븐 스위니 선생님하고 저랑도 옆에서 많이 코칭한 거를 봤고요. 약간 트레이너처럼 이제 그런 필요한 드릴들 이제 소개해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 체크하고 카메라도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1년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 같이 있다 왔습니다. 그 한국 방문은 이제 5일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이틀은 제 스튜디오 와서 여기 장비 같은 것도 한 번 더 세팅을 해주시고요. 제가 코칭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또 저를 체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은 그렇게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골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들은 누군지는 아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알려지진 않아서 조금 스티븐 스위니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면서 좀 초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옆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세미나를 듣고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최소한 2, 3년에 한 번은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 라이브 레슨도 진행을 했어요. 그 한국 코치님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펀더멘탈, 기초적인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한국 코치님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깊고 열성도 강하고, 그래서 아, 자기도 한국 와서 이렇게 한국 코치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자주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도 느꼈고요. 이제 8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8분만 본 거지만 그래도 열성이 굉장히 강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뭐 깊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세미나들 많이 들어봤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주제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그 각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스윙, 그 지금 말씀하신 카탈리스크, 뭐 로테스 모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동수성이나 뭐 지면 발력 이런 거에 관한 좀 포커스들이 맞춰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윙 코치들도 접근 방법이 다 다르고요. 똑같은 걸 얘기해도 말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아, 저런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를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닐 계획이고요.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퍼터가 조금 안 되면 뭐 그립도 자주 바꾸고요. 집게도 잡았다가 정그립도 잡았다가, 나 퍼터도 뭐 오늘 이거 쓰고 내일은 또 감이 안 좋으면 다른 퍼터를 쓰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자주 바꾼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열심히 블레이드 퍼터로 맞춰놨는데 조금 이제 퍼터 감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뭐 말렛이나 뭐 반달형 퍼터를 들고 와서 프로님 저 이걸로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이 블레이드에 세팅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 퍼터 타입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이제 시각적인 그런 효과도 크고 퍼터 타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자주 바꾸는. 네. 그리고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 데이터로도 안 나오는 프로들도 많아요. 코스에 나가면 안 들어간대요, 공이.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실제 시합에 나가서 정말 어떤 습관을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보는지, 어떻게 라이를 읽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금토일 그건 경기에 가서 봐야 되는데, 목금토일 제가 스튜디오 와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피드백이 오기가 힘든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캐디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주니어 선수들은 이 데이터가 오히려 어려운 게 뭐냐면, 데이터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보다는 제가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력이 돼야지 데이터도 통하고 느낌도 통하고. 근데 너무 이제 프로 단계로 넘어가면 오류들이 너무 미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세분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가는 시스템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코치님들한테도 전문의들이 모여서 한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가 완벽하게 좀 완치되고 치료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요. 이 퍼터가요, 드라이버 스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90% 이상의 패턴이 나와요, 드라이버 치는. 제가 퍼터를 레슨하고 있지만 드라이버 스윙을 알면 퍼터 피드백을 주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관한 기능적인 제한이 있는지 그런 걸 알거나 몸이 틀어져 있는지를 알면 훨씬 더 퍼터 레슨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 멘탈. 기술적으로는 좋아도 아까 시합에 나가서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멘탈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멘탈 코치님이 아니잖아요. 멘탈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팀이 돼서 종합병원처럼 전문의들이 좀 뭉쳐서 한 선수에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시스템이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게 저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좋은 선생님 되는 게 목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골프계에 오래 이제 직종을 하시고 저희 이제 삼촌도 프로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골프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가볍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얼굴도 있고 아버지가 쌓아오신 명성 그리고 저희 집안 골프 집안이라고 그거를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좀 진실되게 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저는 가장 목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젊고 에너지가 있어서 열성을 다해서 하는데 나중에 저도 이 일이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조금 레슨이 싫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없이 정말 제가 10년이 지나도 좀 진실되게 진심을 좀 다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프로님이시고 삼촌도 프로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가족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족처럼 느껴져요, 골프가. 그래서 가족을 사랑을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들은 이제 매일 이제 같이 보고 아무래도 더 남들보다 감정을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골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하기 싫다고 대충 하거나 이제 이거를 정말 소홀히 게을리 하지 않고 가족처럼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골프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